시공간부 사주팔자. 시공간부 사주팔자를 라는 책을 이제 블로그랑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또 한번 봐봅시다. 궁의의 변화. 이거는 사실 궁의론에서 이미 한 5년, 6년 전에 궁의론이라는 책으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의미를 확장해서,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일간을 위주로 운세를 분석하다 보면 이 궁위가 주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일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껏해야 격국, 십신 이런 것들만 보고 있다고. 그 내용을 가만 들어보거나 보고 있으면 뭐라고 막 떠드는데 실제 통변에는 아무 쓸모없는 내용들이야. 무슨 격이니까 뭐 파격이다.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파격을 결정하냐고. 성격이다. 아이고 성격 한다고 거지되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런 게 아무런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공부 이제 20년 까먹은 다음에 아 이거 부질없구나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정신 차려요. 십신도 마찬가지요. 그냥 육친 생극론이요. 생극론. 생하고 극하고 아니 세상이 그렇게 단편적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뭐 십신에 줄 수 있는 것이 아 이거 평관이니까 뭐 명예를 득하고 이건 너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근데 궁인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동태를 하는 먼저 궁을 살핀다. 십신은 그냥 잠조만 한다. 세 번째, 궁위와 십신을 대비한다. 뭐 이런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궁위가 우선이다. 저기 오늘 그 학원충 그 궁속론에 대해서 좀 내가 저기 다시 해보겠지만 궁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궁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자 이제 봅시다. 궁위가 변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보통 생각할 때 한번 정해지면 년, 월, 일시가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고정된 것처럼만 생각해. 오로지 왜냐면 일간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윤회한다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윤회궁 궁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한다면 그래서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십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직선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물질의 세상에서의 시간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에서 이렇게 동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를 향해서 끝나고 이렇게 다시 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물질의 형태가 수시로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기획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여기서 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노력했던 에너지들은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 물질은 다시 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원은 뭐냐면 원은 계속 이런 직선과 삼각형이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고로 이 윤회 궁이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또 내 현생이 되는 거야. 이건 전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생을 알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내가 이 전생을 이해한다고. 내가 그거를 연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30대가 되면 내가 끌고 와서 활용하는 업보다. 연주는 그래서 업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사주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궁일 내용은 이제 저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핵심은 요 궁위는 변한다. 만약에 일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궁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 예로 부친의 사회 환경을 살피고 싶다면 부친의 부모, 사회, 직장, 공인, 연주를 살피고, 배우자를 살피고 싶다면 그러니까 부친의 배우자, 올지를 살피고, 부친의 자식들을 살피고자 한다면 일주, 그러니까 부친 기준으로 일조가 되죠. 사주팔자에서 일조가 이제 부친의 자식이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전한다 요 개념만 모를 뿐이지 그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자 봅시다. 1980년 23세 개해대원 경신년에 마약 과용으로 자살하였다. 그러면 만약에 부친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월주가 부친이 되는 거야. 그죠? 이걸 기준으로 기준점이 부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친의 사주팔자를 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기해 이 기해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돼요. 여기가 기해. 이게 부친의 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월이 되는 거고 일이 되고 시가 돼요. 이해되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부친의 사주팔자를 뽑으려면 어떻게 한다? 기해를 이렇게 앞으로 돌린다. 거기가 이렇게 기해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는 부친의 월, 일, 부친, 시, 자식. 그럼 신유의 자식은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자 이제 부친의 상황을 봐봅시다. 이제 뽑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돌렸죠, 그죠? 그러면 부친 신유에게 무술은 요 무술은 뭐다? 부모 사회의 직업궁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식궁이고 46세 이후에 이 신유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병호 이 자식이 마약으로 자살해 버렸을까? 요거를 이제 그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월지의 봐봐요. 월지의 시공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무슨 수기가 여기에 딸이 하나 있고 요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죠? 수롤의 공간을 가치를 높여주는 자식이다. 고로 병호 자식이 태어나서 신유 부친은 발전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유 무술이니까 뭐예요?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터전, 자신을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터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병화가 신유를 반짝반짝 빛내준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런 구조에선 나쁜 작용을 할 리가 없죠. 자식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자식은 자살을 마약으로 자살해 버렸지? 이제 그걸 이제 그 원래 그 사주대로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일주 자식이죠, 그죠? 여기는 부친이고요. 이게 이제 조상의 일종의 어떤 업보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6세에서 30세까지는 요 신유를 지나야 돼요. 병호 입장에서는 신유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병호는 신유를 만나면 시절이 별로죠. 왜냐하면 이미 태양이 졌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맞죠? 일락서산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해. 하지만 부친 입장에서는 이 병호가 자식을 반짝반짝 빛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전혀 틀려요. 부친은 반짝반짝이지만 자식은 신유에서 시절을 잃었어요. 그런데 신유는
자식에게 신유는 시종자 같은 거고 죽음이라고 해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멀리 떠나는 거가 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외톨이, 왕따, 고독, 홀로 멀리 떠나 종교, 명리, 철학, 내가 왜 사나? 이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이런 유금을 깔고 앉은 간지들은 무조건 종교, 명리, 철학 이런 거에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왔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16세에서 30세 사이에 신유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야. 그 업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신유가 그냥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런 의미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 병호, 무술 요 사이에 신유가 계속 뭐를 하고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풀어내려고 할 거 아니라고. 도망가려고 반발해서 튕겨져 나갈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고자 열기를 가하고 달구어진 칼을 수기에 넣으면 이게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가 뜨거워지고 갈증을 느끼면 물이나 술을 찾아요. 그럼 이제 해수가 시제 기회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이 해수에서 신유의 뜨거움을, 고독함을 술로 푸는 거야.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마약, 절제력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신유가 무술과 병호 사이에서 뜨겁게 하니까 탈출구를 해수로 잡는 거야. 이걸 삼자조합을 뭐라고? 오유해. 그러니까 정신임이야.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정신임이 잘못 쓰이면 이런 식으로 마약에 활용된다. 뭐 심지어 도박, 투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뭔가 극도로 폭발적으로 튕겨나가. 그때 뭘 보면 수기를 보면 혹은 목을 보면 잘라버려요. 이건 뭐다? 살기죠. 그러니까 신유에서 아유 내가 왜 살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지? 그런 이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게 저런 에너지예요. 근데 또 이제 대운이 임술 개요로 가버리죠. 어둡잖아요. 병화가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하필 신유가 뜨거워진 다음에 열에 들어가 버려. 이러면 총알처럼 튀어나가면서 방랑. 그래서 금기는 화기를 만나야 바른 지도자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친 입장에서는 바른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뜨거워서 해수로 도망가 버려요. 해수는 어둠, 죽음이죠. 그죠? 이런 게 궁의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면서 각각의 육친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뭐 연습하다 보면 이해돼요.